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광주 제2수원지가 34년 만에 이번 주말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무등산을 오가는 길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 화순 일대에서 도로에 떨어져 있던 뾰족한 쇠조각으로 인해 차량 수십여 대의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쇠조각을 흘리며 도로를 질주한 화물차 때문에 자칫 대형 사고가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호남 고속철 2단계 노선을 놓고 또다시 지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을 활성화하자는 쪽으로 노선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현직 조합장들이 대거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직 조합장들의 당선율이 50%를 조금 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34년 동안 출입이 통제됐던 광주 제2수원지가 오는 주말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한때는 인기 있는 유원지였다는데요.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효옥 기자입니다. 초록 물감을 풀어놓은 듯 진한 비치색으로 물들어 있는 제2수원지. 1981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출입이 통제돼 그동안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대 18,000여 제곱미터가 오는 토요일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자연 경관이 빼어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엔 나들이나 소풍 코스로 유명했던 추억의 장소가 34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시민이 이수원지 정취도 느끼고 등산도 배낭게스트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개방으로 인해 무등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더욱 재밌어졌습니다. 지금까진 이수원지 담장을 따라 우회에서 무등산에 올라야 했지만 이제는 이수원지를 가로질러 용추 폭포를 지나 장불제 서석대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물과 꽃을 벗삼아 걷는 이수원지 탐방로는 증심사 지구에 집중된 무등산 탐방객도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폭포가 있는데요. 폭포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봄꽃이 개할 시기가 됐으니까 봄꽃도 보시면서 가시면 아주 좋은 탐방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변 일대의 매화 개화 시기에 맞춰 이수원지의 빗장이 풀리면서 화순 이서 적벽에 이어 추억의 공간이자 청량한 쉼터가 하나 더 시민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오늘 새벽 화순 일대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들이 때 아닌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도로에 떨어진 쇠조각이 차량 타이어에 박혔는데 피해자가 수십 명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날카로운 쇠조각 수십 개가 차량 타이어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손가락 한두 마디만한 길이의 쇠파편은 집게로 하나하나 뽑아내야 합니다. 새벽녘 도로 위에 쏟아져 있던 쇠조각들이 바퀴를 파고든 겁니다. 도로 위에 뿌려져 있던 새 파편을 이런 마대자루에 담아 치우고 있는데요.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나온 새 파편 양이 마대자루 10개가 넘습니다. 화순 동복면 5일장에 나오던 상인들과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타이어가 터져 하마터면 2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차에 막 튀는 소리가 나지만은 아스코인지 알고 그냥 이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쇳가루가 있었어요. 그리고 쇳가루가 이거 베가지고 전체가 베가지고 지금 하나도 우는 너무 많이 베가지고 빼지를 못하고 이렇게.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빗발치자 군청과 국토교통부가 청소차를 동원해 청소에 나섰는데 화순읍에서 동복 나들목까지 무려 22km에 걸쳐 있었습니다. 쇠파편이 워낙 길게 분포돼 있어 청소가 늦어지자 주민들이 직접 청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오늘 장단이었거든요. 차들이 지금 거기 펑크가 나가지고 놔두고 집에 가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회사 출근할 때 이 길을 이용하신 분들이 차에 지금 수없이 많은 파편들이 박혀 있어요. 타이어가 파손됐다고 경찰에 신고된 차량만 지금까지 70여 대입니다. 약 한 40여 대 정도 추정이 되고 앞으로 추가 접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통해 쇠조각을 흘리며 도로를 질주한 화물차를 찾아냈다며 차량 주인을 불러 고의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천에서 잡힌 물고기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걸 먹어도 되나 싶은데
물고기가 잡힌 곳의 수질은 일단 괜찮았다고 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천 하류 평촌교 부근입니다. 59살 최모 씨가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새벽 3시쯤입니다. 차량 안에는 최 씨가 잡은 것으로 보이는 붕어와 잉어 등 물고기 400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숨진 최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곳 광주천에 그물을 쳐놓고 그물에 걸린 붕어와 잉어 등을 잡아 팔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병이 있던 최 씨가 물고기를 무리하게 옮기다 갑자기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숨진 최 씨의 부인은 경찰 조사에서 광주천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광주 지역 시장과 건강원 등지에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고 말했습니다. 붕어 즙을 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분들이 부탁을 하면은 또 잡아다 주고 때로는 또 그 건강원에서 갖다가 팔기도 하고. 광주천의 물고기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말인데 최 씨가 그물을 쳐놓은 곳은 광주 하수 종말 처리장보다 하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분뇨나 하수를 처리하고 난 물이 흐르는 하천에서 잡힌 물고기를 먹어도 되는 것일까? 광주시 관계자는 평촌교 부근의 수질은 BOD 기준으로 봤을 때 깨끗한 편이라면서도 먹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ppm 정도로 아주 수질은 좋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물고기는 먹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잘 알 수 없고요. 한편 광주시는 광주천에서 낚시는 해도 되지만 그물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건 내수면 어업법을 어기는 불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다음 달이면 개통하지만 광주에서 목포까지 연결하는 2단계 사업은 곳곳이 암초입니다. 기존선을 활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이 커지고 있고 노선 문제도 갈등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문유철 기자입니다. 무안 주민들이 오랜 수건인 KTX 2단계 사업의 조속한 건설과 무안공항 경유 노선을 촉구했습니다. 기존선을 개량하고 무안공항으로는 지선을 깔겠다는 기재부 안은 경제성에만 치중한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무안공항과 목포로 철도를 이용하면 연간 50억 원의 운영비가 더 들어가고 송정에서 목포까지 구간을 고속철과 새마을호 등 일반 기차가 함께 사용하게 돼 안전성은 물론 저속철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정을 거쳐 나주, 한평을 거쳐 목포로 가는 노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속철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무한 국제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쏟아부었던 경부선 KTX 사업과는 달리 대통령 공약 사업인데도 호남선만 건설비 절감을 운운하는 것은 지역 차별이란 지적입니다. 8월에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실설계에 못 들어가고 불용이 된 예산이 400억입니다. 올해 세워진 예산이 600억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연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충북 오송 송정리 간 KTX 1단계 노선이 다음 달 공식 개통되지만 2단계는 여태 노선조차 확정짓지 못한 채 표류하는 실정. 당초 2017년 완공 예정이었던 KTX 2단계 사업은 노선 문제로 2020년으로 3년가량 늦춰졌습니다. 그런데 무안공항과 나주역을 동시 경유하는 합의 노선에 대해서 기재부가 딴지를 걸면서 사업이 또다시 늦춰지지 않을까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가 최소 5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천우선 정의당 대표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아니라고 해서 후보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다며 천정배 전 장관과의 연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천우선 대표는 야권 혁신을 위해 정의당과 노동당, 국민모임 등과는 공동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을 선거 전에는 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정의당 강은미 후보, 옛통진당 조남일 후보와 천 전 장관 등 최소 5명이 뛰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광주 전남 지역 현직 조합장들이 대거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수협과 산림조합을 제외한 농협조합장 선거 당선자 161명 가운데 현직 조합장 당선자는 89명에 그쳐 당선율이 54.7%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의 경우 16곳 조합 가운데 7곳의 조합에서, 전남은 145개 농협 가운데 80곳의 조합에서 조합장이 갈리게 됐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선거운동을 제한하면서 정책 대결도 막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아서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전남도 내 179개의 농수축 산림조합 가운데 선거가 치러진 곳은 145곳. 지금까지 불법 탈법 선거운동으로 선관위와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186건에 달합니다.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 당선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도 30건에 달해 선거 후 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품 향응 제공 사례는 전체 적발 건수의 60%를 넘어 돈으로 얼룩진 선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고발 조치된 사례는 대부분 선거인 등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익 제공을 약속하여 조치된 것이며, 조합마다 평균 2,000명 안팎의 한정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가 치러지면서 은밀한 표 거래가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더구나 선거운동 기간은 13일로 짧고 후보자 본인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데다 운동 방법도 전화와 인터넷, 문자 등으로 한정돼 불법 선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발 건수는 개별 조합 선거와 비슷하고 공직선거보다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반이 돼서 앞으로는 많이 개선점이 되면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거로 믿습니다. 조합장 동시 선거는 마무리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오는 20일 실시되는 제22대 광주 상임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 특별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오늘 투표를 거쳐 상임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 의원 70명과 특별의원 10명을 확정했습니다.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박흥석 현 회장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측은 오늘 16일까지 후보 등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유대회 기간 동안 북한 응원단 참가에 대해 환영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회 남북관계 발전 특별위원장인 원 의원은 북한이 응원단을 보낸다고 하면 검토할 게 아니라 통일부가 오도록 해보겠다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응원단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연금법 개혁과 전교조 탄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올해 활동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직 강화를 위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교 업무 정상화와 등교 시간 조정 등의 정책이 현장에 정착될 때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흘 전 큰 불이 났던 장성의 불태산에서 다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불태산 중턱 부근에서 불이 나 헬기 넉 대와 소방차 15대, 공무원 등 200여 명이 동원돼 2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까지 잔화 정리가 마무리됐던 불태산에서 낙엽 밑에 남아있던 불씨가 되살아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담양과 나주, 신안에서도 오늘 오후 산불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물질 섞인 수돗물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빛가람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나주시와 LH에 따르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긴 수질검사에서 먹어도 좋다는 결과가 나와야 음용중단 조치를 해제할 계획인데, 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늦으면 이달 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혁신도시에는 지난달 26일 이후 아파트 주민들과 학교의 학생들이 수돗물 대신 생수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